네, 오늘 대통령이 기자들 간부들 만났죠. 신문사의 편집국장, 방송사의 보도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일단 친박의 존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 일단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또 내수를 위해서는 공무원도 골프도 치도록 하겠고 법도 고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얘기 먼저 천상철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90분 만나기로 예정했던 거잖아요. 네. 아니 길어졌네요. 네, 12시 1분부터 2시 16분까지 무려 135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45개 중앙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있었던 모습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제 처음에 오찬을 시작하는 저 장면인데, 자, 먼저 카메라 앞에서 오늘 오찬을 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소통하는 그런 또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그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얘기했고 국회와의 협력을 얘기했고요. 국회와의 소통을 얘기했습니다. 좀 전반적인 모두 발언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국 국장.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민의를 여소야대 그리고 3당 체제 이거 자체가 어떤 국민의 민의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앞으로 소통 특히 야당과의 협력, 네. 국회와의 협력을 어떤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국정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 많은 여당과 또 야당 이렇게 네. 힘을 합쳐서 해 나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방향을 밝힌 것은 원론적으로는 네. 선거의 민의를 어느 정도는 수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나 그 강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선거의 이 패배의 원인을 바라보는 데서 네. 예컨대 뒤에 나오겠지만 수레바퀴 여당과 정부가 잘 악의가 맞지 않아서 네. 말하자면 이번에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은 그 악의가 맞지 않은 원인이 누구 탓인가를 네. 놓고 오늘 당에서 있었던 친박 비박 간에 네. 여전히 책임 공방을 네. 말하자면 비박 탓이다, 김무성 탓이다 네. 이런 논란이 있었듯이 이것을 어떤 국정 전체에 대한 그동안의 3년 여에 걸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평가이자 그리고 공천으로 응축된 현 여권의 어떤 인사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뭔가 내부에서 네.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여당 내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차장, 그럼 대통령이 오늘 했던 말 중에 친박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네. 비박이 김무성 대표가 잘못했냐 아니면 친박이 잘못했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다. 친박이라는 말은 선거 마케팅으로 자신들이,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성국 국장. 이건, 아니, 근데 친박 연대라는 것이 8년 전에 있었고, 친박 좌장, 친박 중진,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박. 지난 8년은 물론이고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친박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 언론에 보도됐는데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군요. 친박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만든 적이 없다. 네. 저 말을 표면상으로 보면 일단 저 팩트는 맞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선을 원래 친박과 원래 친이에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친이는 나중에 비박으로 이렇게 사실은 됐습니다만 네.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형성된 것은 바로 2007년 대선을 앞둔 당내 개파 경쟁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야, 이 사람들은 저 친박이다. 여기 모여라. 소집해서 또 그 이후도 이렇게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때 시작돼서 취임 이후에도 네.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박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자면 세일즈 하면서 그것을 정치에 자기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친박 집단으로 형성됐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진실한 사람으로 다시 국회를 다시 채워달라라는 대국민 호소를 작년 6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박도 모자라서 진박이라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그룹이 막 뭐 본인들을 세일즈 할 때 네. 박 대통령이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박은 내가 만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네. 약간 좀 남의 얘기하듯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이남희 차장. 대통령 또 추가로 얘기했는데 지난번 선거 때 사진 얘기까지 네, 거론을 그 친박 얘기 계속하면서 뭐 짤박이다 이런 말들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하고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내 사진을 마케팅으로 사용했지만 내가 하라 말한 얘기도 안 했다. 딱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배신의 정치 심판 때부터 갈등을 빚었던 바로 네. 무소속 유승민 후보. 바로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계속 바로 유승민 후보 선거 사무실 사진이 계속 걸려 있어서 지금 이 모습은 네. 이제 대구에 출마했다가 이번에 낙선한 권은희 후보 지금 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물론이고 유승민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친유승민계로 대구에서 분류됐던. 친유승민으로 네. 이 계로 불렸던 분들 나한테 협조도 별로 안 했던 분들이 선거 때는 또 당선되려고 내 사진 쓰더라. 좀 불편했던 심정이 있었던 게 분명하네요. 오늘 지금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를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자, 내가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컴퓨터 그래픽 준비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어렵게 당선됐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말 아무래도 총선 때 같습니다. 총선 때 약속대로 했으면 근데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선되고 나니까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많이 느꼈다.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늘 그 비판 칼날을 내세웠던 네. 칼날을 세웠던 정두원 의원이 좀 떠오르기도 네. 하고요. 또 뭐 유승민 의원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4년 전 모습 같군요. 4년 전 총선 때죠? 네. 네. 보면은 박근혜 네. 당시 이제 비례당 대표가 지금 네. 정두원 의원을 돕기 위해서 그 정두원 의원이 그 출마했던 서대문 을은 항상 접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손목에 붕대를 감고 손이 아픈데도 악수를 하면서 정두원 의원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얼마나 흐뭇한 표정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붕대 투혼을 발휘해서 선거를 도와줬는데 네. 바로 이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 그렇게 쓴소리만 하니까 좀 네. 서운했다. 이런 심기를 이렇게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저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정두원 의원이 옆에서 박근혜 대표,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 상황인데 손 아프니까 좀 잡지 말으시라. 박 대표에게 신세를 좀 많이 지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전부 정두원 의원에게 악수하려는 사람은 없고요. 당시에도 보면은 당시 박근혜 위원장과 악수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성훈 국장. 네. 선거 때 되면 지역구 사정이 어려울 땐 제발 나 좀 한번 내 지역구에 와서 주민들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했던 분들이 자, 돕겠다고 해놓고 내가 정당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덕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선 것 이런 것 때문에 배신을 느꼈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군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는 볼 네. 때 그렇게 나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정작 그렇게 제대로 안 도울 수 있느냐는 것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돕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상당히 그 당 내부와도 네.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돕는 것이 대통령이 외치는 무조건 모든 것을 가서 무조건 지지 찬성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민의를 어떤 수용해서 대통령 지금 이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어떤 건의하고 의견 내는 것을 모두 배신이라고 여기는 네. 그런 대통령의 인식 차이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대통령은 그런 배신자들을 심판해달라 했는데 과연 민심이 배신자들을 심판한 건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오로지 정치에 많은 부분을 이어서 많은 무리수 친박 패권 공천을 밀어붙인 대통령을 심판한 건지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네. 대통령은 조금 여전히 본인의 생각을 고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한 말 중에요. 내가 정말 말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을 2번이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골프 치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과거에 대통령이 공직자들 사이에서
골프 치지 마라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마치 좀 정부에서 마치 또 뭉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원치 부정하면 또 치기 싫어요. 자, 저건 무슨 장면인가요? 이제 2015년 2월로 보이는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원래는 좀 공직자들 골프 치는 거를 네. 해금했다라는 말이 알려졌는데 이후에 작년에는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골프 치는데 근데 그런 골프 칠 시간이 있으실 것 같나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들 골프를 치는 걸 허용해 준 것 같았는데 저 발언을 보면은 저 골프 치러 가면 또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골프를 다시 못 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빚어졌는데 네. 자신의 말뜻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오늘 해명하고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전에 저희가 좀 부분만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골프 치지 마라 하고 오해가 생겼는지 그 장면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좀 정부에서 마치 또 뭉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원치 부정하면 또 치기 싫어요. 자, 일단 오늘 대통령이 나 정말 말 가려서 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죠. 네. 사실 골프를 치라 마라 말은 안 했지만 저 아까 말씀했던 이 골프 칠 시간이 있겠느냐 네. 이 말이 결국 공직자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에게 저건 골프 치지 말라는 거, 골프를 칠 시간에 일을 해야지 어디 가서 골프를 쳐, 이렇게 해석이 됐겠구나. 네. 골프장에 나가면 하루가 다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바쁘겠다고 생각해 말한 것인데 이게 반대로 거꾸로 해석이 돼서 네. 골프장에 가지 말라는 말로 오해가 되면서 골프장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내수진작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으니까 앞으로 정말 말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사실 정말 말조심해야겠다. 저 말만 들으면 정말 엄청나게 사과를 한 거죠. 네. 그런데요, 이제 박성수 국장. 네. 오늘 이 발언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골프 치라는 거 마음대로 쳐도 된다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이번 주말부터 골프 클럽을 메고 골프장으로 갈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죠. 예. 왜냐하면 네. 내가 골프를 금지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골프 칠 시간이 있겠어요? 라고 질문한 것이 공직자들이 과연 어떻게 아주 확대 해석해서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네. 여전히 대통령은 골프를 칠 만큼 특히 아마도 대개 청와대 참모들 사실 얘기한 거지만 네. 청와대 참모들은 실제로 휴일에도 장시간에 걸쳐서 반나절 이상을 골프 칠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청와대 관계자나 장관들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 공직 사회에 대해서 네. 골프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비춘 것은 사실이고, 사실 오늘 저 정도 말 갖고 그 눈치 빠른 공직자들이 네. 대통령이 완전히 골프에 대해서 완전히 금종령을 풀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제 골프 많이 쳐라. 그래서 골프장에서 돈도 좀 더 벌고 외국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 치는 분위기 만들고 그런 건데요. 그 주변의 김영란법 음식점들. 얘기도 비슷한 취지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 그 금지법이 되는데 보통 금품을 주고받을 때 농수산물이나 꽃 이런 것들 금품을 5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네. 지불을 하면은 바로 네.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농수산물 취급하는 분들, 특히나 한우 농가 또 네. 꽃을 키우는 분들 많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네. 한우가 요즘 한우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요. 한우 세트 거의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 전달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한우 농가가 다 죽어가게 생겼다. 이렇게 많이 한탄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귀 기울여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영란법이라면요, 이제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익위원장을 지낸 분인데 김영란 의원. 너무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게 과다한 게 많으니까 5만 원 이상은 선물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그 법이 이미 통과가 됐고 올 9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 세트도 5만 원 이하로 판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잖아요. 농어촌의 지역구들도 의원들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이죠. 네.
저런 뭐 그런 조기나 한우나 이런 것들 세트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5만 원이 넘어가고요. 지금 굴비 20만 원 상당의 지금 굴비 세트를 보고 계신데 네. 이렇게 가격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의정부 네. 선물 주고받기 어렵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김영란법이 처음에 통과될 때부터 네. 그 범위를 네. 누구까지 할 것이냐, 언론인을 넣네 만에, 네. 교수를 넣네 만에, 선생님을 포함시키네 만에 말들이 많았다가 결국은 우여곡절거리 통과했던 이유는 여론 때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지위 높은 사람들이 그 지위를 악용해서 네. 선물을 받고 뒷돈을 받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통과가 됐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박 대통령의 말대로 국무회에서 조정을 해서 네. 대폭 축소되는 김영란법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거 내수 살린다는 입장으로 도로 다 해먹겠다는 거지 네. 라고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아마 청와대나 또 국회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저 선물 5만 원짜리 밑으로만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 5만 원 이상 되는 선물 주고받는 사람 아주 소수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건 국회와 정부에서 좀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9월에 시행되는 김영란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협력을 앞에 강조했거든요. 전 차장. 네. 야당 대표들 만나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일단 이란 갔다 온 다음에요. 이란 네. 방문 마친 뒤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 3당 대표 회동 정례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 그동안 뭐 몇 번 정도는 야당 대표가 청와대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만 정례화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만약 가게 되면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까지 해서 3당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례화되고 소통이 강화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네. 전국 나머지 운영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박수원 국장. 저 장면이요. 이제 국회의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네. 특히 여소야대가 되고 3당 체제가 됐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개혁 다 알겠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철저히 국회와 상의해서 네. 어떤 방식에 대해서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야당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3당 대표와 이런 네. 시점에 만나겠다.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례화 한다면요. 이제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 이제 간부들과 오찬을 한 것이 3년 만인데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이 정도는 정례화 해야 되는 건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례화를 꼭 그 기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주 만난다는 그 정신이 중요하고 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공약이 네. 여야의 그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국정을 같이 협의하는 이러한 그 지도자 협의회를 이미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어떤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나간다라는 그런 정신이면 그것이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네. 그러한 자주 하는 그 정신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화면 중에 박성원 부국장 말씀하시는 동안 네. 3년 전이었죠. 저 대통령을 만났던 청와대 자리. 네, 그때 이제 그 3년 전 5월 15일 네. 그때 이제 만찬 정치부장단 제가 그때 동아일보 정치부장일 때 네. 정치부장단 44명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요. 그 당시는 그 정권 출범 초였지만 네. 윤창중 사건 그 유명한 그 방미중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네.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심한 그 어떤 도마 위에 그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루어졌던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길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 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겸허히 해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 이번 그 편집국장단 만찬은 또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라서 네.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네. 열렸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천국 차장은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정치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취재했잖아요.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진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만 개헌 얘기도 이제 잠시 소개할 건데요. 자, 야당 대표 만난다. 그리고 소통을 높이겠다고 얘기했고 친박에 대한 생각도 얘기했습니다. 천 차장 보기엔 전반적인 좀 평가를 좀 내려주세요. 대통령이 오늘 말씀은 좀 흡족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네. 앞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친박에 대한 언급은 네.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네. 자기 회피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엿보여서 거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좀 조금 시니컬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얘기는 공감을 합니다만 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개헌 관련돼서는 사실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가 이 마당에 네. 개헌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 네. 경제가 살아났을 때 공감대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증세를 하는 것도 경제가 좋아야 되고 개헌을 하는 것도 경제가 좋아야 되고 물론 경제라는 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 경제에 연동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개혁이나 또 개헌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네. 기회에 한번 저런 부분도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은 방안을 만들면 한번 논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호 의원,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이 뭐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를 발목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손발이 안 받는 여당이 더 문제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대통령 말씀 중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그 야당과의 손발을 맞추는 것보다 네. 더 힘든 것이 여당 내부, 정부와 여당이 손발이 안 맞을 때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나타난 결과도 그러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손발이 안 맞은 결과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네. 그 대목은 사실은 일견 보면 굉장히 정부와 여당의 손발을 맞추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많은 공천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네. 그 손발을 맞춘다는 것을 오로지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한 가지 방식, 한 가지의 정책 내용만으로 여기에 한 목소리만을 내라. 이런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는 배신의 정치라고 오히려 이것을 쳐내는 것을 1년 동안의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네. 몰아간 이런 것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특히 보수층에서까지도 이탈이 왔던 것인데 네. 이 대목은 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진단이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대목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야당을 만나겠다고 했고요. 이제 이란 5월 1, 2, 3일, 2박 3일 동안 다녀오는데 그 이후에 야당 대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결국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만나게 되는 것, 그때 대화 내용, 그리고 정례화한다는 얘기는 자주 만난다는 뜻이겠죠. 자주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오늘의 이제 오찬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좀 나눠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임시공휴일 하나 지정하는 것도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한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됐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작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다음 광복절, 그리고 16일 일요일까지 총 3일 동안의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목적 자체가, 네. 내수 진작이 주된 목적이었고, 또한 그 광복 70년도 기념하는 것이었는데,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임시공휴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토해 봤더니, 이 3일 동안에 대형마트 매출이 25%나 증가했고, 또한 놀이공원 입장객도 절반 가까이 증가했고, 또 야구장 입장객도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하루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으로써 정말 내수 진작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이런 네. 것을 반영해서 올해도 이제 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함으로써 연휴를 좀 길게만 만들어보자 하는 시도가 대한항공회의소의 건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5월 초에는 이제 4연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좀 반색할 것 같네요. 좀 내수도 돌고 소비도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했었던 오늘 언론사 간부들의 오찬 간담회 내용 좀 정리를 하겠고요. 자, 잠시 후에는 안보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남희 차장 그리고 박성원 부국장 그리고 천상 차장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